자, 세 번째 그 시사점은, 교훈과 시사점은 독일식 패턴대로 급변사 때 그 흡수 통일 가능성가 과연 될 수 있느냐 볼 때 대단히 희박하다는 겁니다. 독일식 패턴대로 그 흡수 통일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거의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자, 독일 통일 문제가 이제 우리 한국에 그 소개가 됐는데 90년도 통일됐을 때 완전히 우리 대한민국이 들떠 있었죠. 우리 정부가 들떠 있었죠. 그 당시에. 자, 공산주의 하는 동독이 무너졌기 때문에 공산주의 하는 북한도 조만간 곧 무너질 것이다 해서 들떠가지고 통일부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국방부도 마찬가지였고, 자, 급변사 때 그 대비계획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합계획 이런 것들을 발전을 시켰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흡수 통일을 그 전제로 해서 발전을 시켰고, 그런데 그 김대중 대통령 들어서면서 이제 야 우리는 절대로 그 흡수 통일 안 한다. 그 당시에 이제 독일 통일의 그 후유증도 받고 또 북한이 길길이 뛰고 하니까 절대로 우리는 흡수 통일 안 한다. 니들 안심해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흡수 통일 반대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다가 이제 이명박 그 박근혜 대통령 들어서고 나서는 이제 다시 그 독일 통일이 주목을 받으면서 이제 통일 그 통합 대비 계획을 나름대로 세우고 했습니다. 그 당시 그 이명박 대통령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 통일은 야밤중에 도둑처럼 살금살금 기어올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통일이 대비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통일기금을 조성을 해야 된다 하면서 통일 항아리도 만들고, 당시 이제 그 통일부 장관, 께서는 유 장관께서는 뭐 항아리도 통일 항아리도 만들고, 그러면서 그 돈도 집어넣고 뭐 이런 우리가 그 이벤트도 하고 했는데, 그 다음에 또 박근혜 대통령 때도 이제 통일은 대박이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자, 이런 얘기 하면서 이제 통일을 대비하고 뭐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러나 과연 독일식 그 패턴대로 이제 급변 사태가 이 한반도에 일어날 건지 하는 문제.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급변사 때 그 일어날 가능성은 계속 커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급변사 때라고 하는 거는 북한 체제가 이제 북한 스스로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그 상태가 만약 왔을 경우, 예컨대 이제 이런 것들이 왔을 경우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타이밍은 계속 고조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그 경제난, 그 다음에 국제적으로 계속 그 고립되고 있고, 또 김정은이 그 와병 이후에 후계 체제 문제 이런 것들도 지금 여전히 해결해야 될 그런 숙제고, 그렇기 때문에 그 총체적인 난국을 겪고 있는 건 사실인데, 그래서 앞으로 이제 만약 그 급했을 때 유형 같은 거는 이제 김정은이 그 유고, 구테타, 그 다음에 핵무기를 포함해서 WMD 그 유출, 이런 사고들, 그 다음에 주민들이 그 폭등, 대규모 그 탈북하고 그 천재지변 뭐 이런 것들을 전부 이제 급변 사태 우리 그 카테고리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럼 가능성이 희박한가 하는 이 문제 관련해서 저는 그 근본적으로 이제 동독 사회하고 북한 사회가 근본적으로 다른데, 먼저 그 정치 문화가 크게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독 주민들은 그 일찍부터 그 시민사회를 구성하고 있었다. 그리고 동독 주민들은 나름대로 그 민주화 의식도 있고, 옛날에 체제에 그 저항해본 그런 그 경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지난 89년도 우리가 봤을 때 나름대로 그 정당 창설이나 뭐 이런 데 대한 노하우도 있고, 그 다음에 체제 변화를 어떤 형태로든 하다 주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있는 반면에, 북한은 전혀 그 민주화 의식이라는 게 이제 없는 실정이다. 그래서 아래로부터 혁명 이런 거는 그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그래서 또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동독 같은 경우는 이제 교회 세력들이 계속 정신적인 그 지주 역할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민주화 의식도 일깨워주고 했는데, 북한에는 이제 그런 그 종교 세력들이 단체들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동독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그 동서냉전을 그 와해시켰던, 그러니까 와해시키는데 크게 기여를 했던 그 CSE, 그 헬싱키 파이널 액트 여기에 이제 서명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국제단체, 그러면서 인권 문제나 자유왕래 문제나 이런 거를 계속 국제적인 차원에서 지금 이제 일깨워 줄 수 있는 그런 단체가 있었던 반면에, 지금, 북한 주변에는 그런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동독 지도부하고 북한 지도부도 엄연히 그 차이가 많이 났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독 지도부는 비록 그 이념은 달랐지만은 그러나 국제사회 그 스탠다드하고 거의 같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이런 정치적 결정이나 이런 걸 할 때 전적으로 그 소련의 영향을 받았고, 그래서 막무가내 식으로 동독 지도부가 독자적으로 행동하고 이런 것들은 거의 없었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북한 지도부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대단히 그 비이성적이고 폐쇄적이고 그리고 그 공격적이다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집단 자체가 전부 다 북한은 이제 완전히 주체 사상으로 그 물들어서 완전히 그 이제 획일화된 그 핵심 기관인데 이런 것들이 쉽게 무릎 꿇고 우리 그 한국 그 체제로 들어올 가능성 이런 것들은 거의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또 그 세 번째는 동독인민군하고 그 북한인민군하고 천지 차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독인민군은 그 바샤와 조약기구 그 군대로 이제 성장해서 그 관리를 쭉 해왔고, 그 다음에 국내 치안이나 이런 데 투입된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국내 정치에 대한 그 군부의 영향력 이런 거 거의 없다고 이제 봐야 되고, 그러나 북한군은, 북한 내에서 이제 가장 강력한 국가기관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체제 유지의 그 마지막 수단이고, 이런 의미에서 이제 만약에 급변 사태가 북한 내에서 났다 하면은 이거는 이제 무자비하게, 그러니까 1989년 그 천안문 사태 때 중국 그 인민군이 했던 것처럼 무자비하게 이제 그 진압되고 말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사 만약 이제 급변 사태가 성공을 했다고 치더라도 그 후속되는 김정은 정권의 그 후속 정권은 여전히 공산주의를 표방하는 그런 그 정권이고, 그 다음에 그 북한은 계속 국가로서 북한은 공산국가로서 북한은 계속 존속할 거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북한은 1989년 동독 같은 상황이 전혀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동독처럼 갑자기 무너져서 남한에 흡수 통일당할 거다 이런 가설은 당분간 그 성립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정치적 대변이 발생 이후에 북한을 흡수 통일할 수 있는 그 경우는 우리가 크게 이제 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1989년 그 동독에서 일어났던 그런 상황이 북한에 재현될 경우, 그러니까 예컨대 자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고 그 다음에 북한 지도부가 완전히 그 주민들을 통제를 못하고 그러면서 주민들의 그 개혁개방 요구에 이제 굴복을 해서 자발적으로 남한에 흡수당하기 원하는 상황이 왔다. 지금 현재 이거는 상상하기 어려운 시나리오다 그런 거죠. 전혀 이제 실현되기 어렵고, 그 다음에 한국 정부가 자 북한 내부적인 소요를 틈타서 먼저 우리가 북침을 한다 군사적으로 공격을 해서 우리가 이길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북한 지도부가 지금 내부적인 그런 위기에 직면해서 이를 돌파할 목적으로 남침을 감행하고 우리 한국이 이것을 격퇴시킨 뒤에 한반도를 평정할 경우, 그러나 2번, 3번 이와 같은 거는 제2의 이제 한국 전쟁을 각오해야 되는 그런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대단히 비현실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